안녕하세요. 박희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리고 과연 좋아질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신청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현재 등기를 치셔서 공실이시거나 임대를 맞추신 분들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 시대에 그래도 위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아직 잔금을 못 쳐서 고통에 빠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모자른 부분을 내 돈으로 넣어서 그래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80%는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공실만 해소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씩 버텨나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등기를 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월세를 많이 받겠다라는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이 많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체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든지 망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나가는 이자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관리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어떠한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내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장기간 버티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23년 초반만 해도 금리가 6%, 심지어 7%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4%에서 5% 사이, 4% 초반에 잔금대출 금리가 형성되어 있죠. 앞으로 금리가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라도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확정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금리가 3% 중반까지는 내려와야 지식산업센터에 훈풍이 붑니다. 그래야 지식산업센터에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생돈 내 돈을 내면서 이자를 내면서 관리비를 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마인드조차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대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에 지어지냐면 서울 인근, 과천, 인덕원, 안양, 수원, 광명, 구리갈매, 향동, 덕은 이렇게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는 평택, 천안, 아산, 탕정 이런 곳에 최근에 많이 지어졌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서 사셨을 때 설명드렸던 그런 개발 호재들, 지하철의 개통이라든지 도로의 개통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현실화가 될 때까지 또 버티셔야 됩니다. 그것은 장기간입니다. 지하철 개통은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심지어 10년입니다.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좋아져야겠죠.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좋아져야 평택이든 아산탕정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길게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임대를 맞추시고 긴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부동산은 긴 투자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컨트롤 하셔야 편안해집니다. 돈을 다 날린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일부의 돈은 대출을 사용했지만 내 일부의 돈은 파킹이 되었고 이자가 좀 더 비용이 높다 쳐도 계속 얼마간의 돈을 넣으면서 펀드에 넣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동네에 개발 호재들이 나오기까지 그것이 확정이 돼서 실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셔서 등기 쳐서 지금 공실인 분들은 빨리 임대를 맞추시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직산업센터가 1년이든 1년 반 아니든 입주율이 뭐 실입주든 임대이든 85% 이상, 90% 가까이 다 차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건물 내에서 자생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 들어온 실입주, 그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내가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자가 내려가면 내가 월세로 있는 것보단 사고 싶다. 그리고 확장을 하는데 이왕 확장하는 거면 30평의 임대로 있다가 50평으로 사업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 뭐죠?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돈을 어디다가 파킹하고 싶은 거죠. 어디다가? 내 사옥에다가.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 안 갑니다. 왜? 직원들도 이곳에 출퇴근하는 목적으로 다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한, 내가 등기친 그 건물의 공실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실률을 낮춰야 돼요. 다 같이 소유주분들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를 빨리빨리 맞춰야 됩니다.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상가도 한두 개씩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식산업센터의 엑시트 전략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상가와 다릅니다. 상가는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권리금을 받아서 엑시트하는 구조고, 상가를 누군가가 내가 사서 거기에서 내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 임대료를 하죠. 그리고 그 상가는 10억, 20억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서는 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자영업자라기보다는 기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 특히 법인, 이런 분들은 내 사옥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강하고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 투자이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셔서 개발 호재든 금리가 내려가든 그리고 그 건물이 만실이 되면 이 삼박자가 맞춰지면 결국엔 누군가는 내 호실을 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든 실입주 회사든 그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일단 지금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티시는 전략을 가시고 지식산업센터의 이런 생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신규 분양하시는 현장에서 분양가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건 절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어려움으로 빠지는 일이니까요. 절대 조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지산을 지금 공실 해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